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최경진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첫 사건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추웠던 지난해 연말 식당 야외 주차장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한데 엉켜 난데없는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당시 상황은 4대1. 머릿수가 맞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요. 먼저 이 몸싸움 현장 보고 오시죠. 네, 지금 식당 사장님이 나오고 지금 있어요. 여기 식당 사장님이라고 돼 있고 군인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용의자라고 돼 있죠. 갑자기 달려붙어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처음에 휴대폰을 빼앗고요. 네. 그리고는 4명이 일방적으로 검은 옷 입은 1명을 찍어 누릅니다. 네. 눌러가지고 바닥에 제압을 완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싸움을 보다 못해 이제 경찰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이들을 뜯어 말리면서 이 몸싸움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아니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지금 약간 우르르 그렇죠. 몰려서 봉변을 당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요? 이 몸싸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시간을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택시가 들어오죠. 이게 아까 이제 몸싸움이 시작됐던 식당의 주차장인데 네. 여기에서 자 용의자라고 써 있는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식당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뒷짐을 지고 네. 이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주변에 빙빙 돌면서 말을 걸죠. 뭐 이때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해요. 커피라도 한잔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마침 그때 다가왔던 다른 군인들을 끌어모아서 갑자기 저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식당 사장님이 약간 뭐 원수지간인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 뭐 일을 그렇죠. 벌인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공격을 한 건가요?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사건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됐던 바로 최초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식당 사장님인데 식당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뭔 일이지?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죠. 네. 자세히 보면 어떤 할머니가 식당에 에어컨 실외기로 다가갑니다. 이분이 80대 할머니였는데 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뭔가를 두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식당 아저씨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뭘 두고 간 거야? 하면서 꺼내 봤더니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당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열어봤더니 보이십니까? 돈뭉치가 나온 겁니다. 네. 5만 원짜리부터 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려 1,430만 원이나 됐다고 해요. 식당 사장님,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때마침 그 돈을 픽업을 하려고 온 걸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에서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일이 벌어진 건데 식당의 단골 그리고 마침 이 식당에 도착한 군인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네. 저놈 잡아라 하면서 가서 달라붙은 거죠.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갈까 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을 해서 잡아뒀던 데 성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잡았다는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 사건 전체 내용을 다 알고 화면을 보니까 그 소름도 돋고 네. 반전 영화를 한 편 본 듯한데요. 사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영상에서 보셨는데 일단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식당 에어컨 실외기에 이렇게 검은색 현금 다발을 두고 간 사람 80대 초 할머니입니다. 네. 이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던 돈이 1,43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10만 원 단위까지 있는 걸 봤을 때는 할머니의 전 재산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아까 보셨다시피 경찰에 이 신고를 하자마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렇게 바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이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제 수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식당 주인 입장에서 너구나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달려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오기까지 이제 시간도 벌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실외기 밑에 이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게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수거책한테 뭐 커피 한 잔 하시겠냐, 뭐 밥 먹으러 오셨냐 이렇게 이야기도 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식당 주인의 또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네. 같이 또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맴돌면서 시래기 쪽에 못 가게끔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보셨던 군인 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잡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잡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동선을 막고 현장에서 검거를 하게 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까 넘어졌지 않습니까? 수거식이 넘어졌거든요. 네, 넘어졌죠. 근데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통신 기록이랑 메시지를 삭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 이제 증거인멸 시도를 한 거여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못하도록 이제 휴대폰도 바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지금 설명드렸던 이 긴박했던 상황, 식당 주인분과 연락이 닿아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이제 제압 당하면서도 휴대폰을 증거를 지우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붙잡고 있는 상태고 다른 분 한 분한테 빨리 휴대폰을 빼앗으라 그랬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또 저 보이스피싱 그쪽에 수거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돈을 찾았느냐 어떻게 됐느냐고. 경찰분이 옆에서 이제 찾았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친구도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자, 지금 아까 이제 끝까지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 휴대폰으로 대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유형으로 나누면 전화를 해서 돈을 탈취하는 피해자한테 전화하는 유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금을 수거해가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시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으셨던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아까 이제 수거책을 잡았을 때 그때 네. 이제 총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때마침. 예, 전화가 와가지고 저 전화 내용이 너 이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현금 확보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거책이 잡혔음에도 이제 잡히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현금 확보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총책하고 다시 접선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마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상황에 일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1,430만 원 확보를 해서 할머니한테 다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일 같은 게 그러니까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궁금한 게 할머니예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지금 자기 전 재산을 놓고 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게 된 겁니까? 예. 이 보이스피싱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기관 사칭형 범죄였습니다. 먼저 범인들은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서 할머니한테 네네.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조카가 신분증하고 위임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네. 이게 맞냐라고 물었고요. 이제 피해자께서 그런 조카는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자 이번에는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네. 당신의 자산이 지금 위험하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겁을 줬던 거죠. 예. 피해자 할머니는 이미 1차적인 통화로 심리적인 자극을 충분히 받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렇게 동요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범인들이 피해자 할머니한테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인출을 해라. 그리고 이 돈을 실외기 아래에다가 숨겨놔라.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좀 할머니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네,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렇게 시민들이 검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직접 범인을 제압할 경우에 법적으로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와줬다가 엮고서도 당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이렇게 이제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주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체포를 해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이게 우리 형법 20조의 정당 행위나 아니면 이제 형법 22조의 긴급 피난이 돼서 위법성이 없는 행동으로서 이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껏 잡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네. 뭐 사장님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 지나가던 분들이 저 사람 잡으십시다 했을 때 그냥 갔잖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평범한 이웃들이 할머니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건데요. 망설이지 않고 나서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